대표적으로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두 가지 통증 단도직입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떼어내버리고 싶은 어깨 통증. 저도 있는데 이거 어떤 원인으로 많이 생기나요, 오 교수님? 네, 겨울철 되면 이제 어깨 많이 아프시죠. 흔히 이제 50견이라고 하는데 이 동결견 이외에도 이 상완 이두근의 근염이라든지요, 어깨 불안정성, 또 어깨가 이렇게 충돌하는 충돌증후군, 또 회전근개 파열, 또 그리고 이제 스케아 근염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어깨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면요. 저렇게 그 관절낭이 굳어지면서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50견이 있는가 하면 네. 어깨 밑에 공간이 좁아지면서 저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끊어지기도 하는 그런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바로 이제 끊어지는 단열이 일어나는 회전근개 단열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가 부족하거나 압박이 되면서 저게 분필가루 같이 스케가 저게 이제 힘줄에 끼면서 오는 스케아 근염 같은 것들이 이제 어깨를 통증을 유발시키는 흔한 질환입니다. 이런 질환들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노화에 의해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힘이 어깨에 가해지는 동작들을 하면서 오는 이제 힘줄 손상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복해서 어깨를 많이 쓰시고 많이 이제 그 활동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직업군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분들은 반복해서 쓰는 이 동작에 의한 과사용 손상이나 염증 반응에 의해서 어깨를 통증을 많이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깨가 약간 빠질 것처럼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어깨가 무겁고 뭐 저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증상들의 양상이 다른데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어깨 통증이라는 어깨라는 부분은요, 몸통하고 팔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많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통증을 가만히 있을 때도 불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동작을 취할 때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면 늘 뭐 어깨가 무겁고 시리고 저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는 분이 있고 팔을 뒤쪽으로 갈 때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좀 멀리 있는 물건을 들으려고 그러면 하면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두두둑둑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움직일 때 보면은 뭔가 찢어지는 듯하고 뭔가 찌른 듯한 이런 통증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어깨 통증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50견 생각하거든요. 그걸 동결견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50견 같은 경우는 좀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있어서 못 올리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 올려줘도 못 올리는 거예요. 굳어 있으니까 더 못 가고요. 그다음에 회전근개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충돌 등이 생기면 이 걸릴 때만 아프고요. 그 걸린 걸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올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끝에 가서 또 통증이 없어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니까 또 치료도 달라지겠죠. 사실 저도 요즘 뭐 근육 좀 만들어 보겠다고 엮기를 이렇게 막 들었더니 어깨에서 좀 우두둑 소리 나면서 이게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어깨 통증을 잡는데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우리 김현서 연구원과 함께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모시고 우리 황인선 씨도 같이 저랑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오늘 어깨 통증을 잡는 스트레칭 두 가지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평소에 목어깨 통증이 있다거나 담이 잘 걸리는 분들에게 좋은 스트레칭이니까 함께 가보실게요. 첫 번째는 날개뼈 모아주기 운동인데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평행하게 서주셔서 몸을 곧게 세워주고 손을 이마 앞쪽으로 쭉 뻗어낼 거예요. 팔꿈치를 등 뒤에서 모아주듯이 접어주시고 등 뒤에서 날개뼈를 조여주시고요. 동시에 날개뼈 소리가 무두둑 났어요. 동시에 시선을 천장으로 보내주셔서 목 앞쪽과 가슴 앞쪽도 늘어나는 느낌까지 느껴보실게요. 유지하시기를 10초에서 30초까지 해보실 거고요. 돌아올 때는 앞으로 손을 뻗어내면서 시선도 정면 돌아왔다가 다시 한번 등 뒤에서 날개뼈를 조여주고 시선은 천장으로 올려줄 거예요. 오, 시원해. 그렇죠. 10초에서 가능하면 30초까지 가시고 총 5회 정도 반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좋다. 네. 두 번째 동작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팔꿈치 열어주기 운동인데요. 연습 동작부터 한번 가볼게요. 두 손은 깍지를 껴주셔서 뒤통수를 잡아주시고 자, 두 팔을 앞으로 한번 모아볼까요? 등 뒤에서 늘어나는 느낌도 한번 느껴주시고요. 열어주실 때 등과 어깨 근육을 수축하면서 활짝 팔꿈치를 열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왔다 갔다 5번을 반복을 해줄 건데요. 운동장에서 가볼게요. 팔꿈치를 열어준 상태에서 몸을 한쪽으로 쭉 내려가 보실 거예요. 네, 두 팔을 앞으로 모아왔다가 옆으로 활짝 열어주시기. 자, 5번 반복. 둘,
옆으로 활짝 열어주셨다가 살이 보이네. 그렇죠. 옆구리까지 늘어나는 느낌으로 어깨랑 등 근육에 자극을 느껴주셔서 마지막 열어주기까지 돌아오실 거예요. 양쪽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한쪽씩 시원하다. 해주는 걸 한 번으로 총 3세트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운동과 더불어서 지압을 받으면 또 어깨 통증을 잡는 데 좋다고 하거든요. 우리 김용석 네. 교수님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보실까요? 황인선 씨 오늘 그냥 좋아요. 시원해지는 많이 아파요. 지압점.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말 그냥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교수님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영광. 어깨가 아픈 경우는 한의학적으로 보면요. 네. 차갑고 그다음에 습한 기운이 우리 몸에 순환을 시켜주는 경락이라는 기운을 막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반복적으로 계속 손상이 되면 만성 염증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담음형이라 그러고 또 타박성에서 생기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어혈형이라 그러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뼈나 관절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어깨가 결리다는 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게 돼요. 뭔가 잡으려고 그럴 때 소리 나는 경우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견우, 견뇨라는 혀를 지압을 하게 돼요. 견우, 직녀가 아니라 견우, 견뇨혈이에요. 자, 앞쪽을 보시면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 보세요. 팔을 들어 올리면 여기 앞쪽에 보면 온폭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여기 볼게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뒤쪽에도 또 하나 들어가는 부분이 견뇨. 있어요. 견뇨혈이에요. 이게 견뇨. 앞에가 견우하고 견뇨혈이거든요. 네. 자, 이 부위를 지압을 하는데요. 이 부위는 조금 이게 힘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이기는 조금 강하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게. 잡고선 이렇게. 아프죠? 그죠. 눈물이 조금 찔끔 날 정도로 싹 올려주시면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진짜? 여기가 뭔가 걸려 너무 있는 시원해요. 것들이 결린 것들이 싹 풀어지면서 팔이 안 올라가던 것이 쑥 올라가게 이렇게 돼요. 네. 교수님 근데요. 네. 인선 씨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조금 아플 정도로 이렇게 눌러야 돼요. 그냥 누르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조금 아플 정도로 누르고 나면 시원해져요. 시원하네요, 진짜. 예, 그다음에 아, 역시. 또 등 네. 어깨가 막 결리다고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네, 담 네. 결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인데 이런 네. 분들은 잘 오는데. 천종이라는 혈을 지압을 하고 그래요. 천종. 네, 이거 요 천정은 어깨뼈가 어디예요? 있으면요. 네. 이게 견갑골이잖아요. 여기 네. 이렇게 올라가는 배 저 가운데에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요거 3분의 1 정도 되는 여기 원폭 들어간 부위 있어요. 예? 여기요. 그죠? 여기 누르면 좀 아프시죠? 네, 많이 자, 아파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누를 때도 그냥 누르지 말고요. 살짝 대고 있다가 네. 5초 정도 세게 누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살짝 뛸 때 한번 느낌을 느껴보세요. 살짝 떼어보면. 약이다 하고 참아요. 예. 네. 우와, 그리고 확 진짜? 편해지죠? 네. 다시 한번 제가 풀어지는 해볼까요? 것 같아요. 꽉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살짝 떼어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지압을 하시는데 이 뒤쪽은 본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아. 그렇죠. 그럼 좋은 게 뭐냐면 이 테니스 공이에요. 공으로. 딱 누우셔서 이렇게, 요 아픈 부위에다 이렇게. 갖다 대시고 몸 움직이는 그렇죠, 거야.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구나. 그죠? 이렇게 누워서. 누우지 못한 경우는 어디다 가요? 벽에다가 딱 대고서 옆에다 놓고 벽에다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 주시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진짜 움직이게 되면 아프다. 네.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어깨도 풀어지게 되죠. 우산꼭지 같은 걸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산 꼭지가 없던 분들은 옷걸이 뒤에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하셔도 되고. 옷걸이로. 네, 그래서 지압을 하게 되면 이쪽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깨 부드러움이 두드러지죠.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통증도 없어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견우, 역시. 견뇨, 천조 네,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잘 아유, 배웠어요. 와. 저도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기 좀 눌러달라고 해야겠어요. 어깨가 남편한테? 시원해지는 지압점. 김승희 아나운서는 우산하고 같이 한번. 어서 또 금술 자랑을 하고 계세요, 또. 예.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어르신들이 방치하면 안 되는 통증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끊어질 것 같은 허리 통증 나왔습니다. 네. 허리 아프신 분들 참 많아요, 맞아요. 교수님. 네, 노인들의 허리 통증 참 많죠. 주요 3종 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허리 디스크, 두 번째 이제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분리증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는 이제 추관음판 탈출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추관음판 즉 디스크가 충격이라든지 잘못된 자세에서 이렇게 삐져 나오게 되면 이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가지고 요통이라든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하지 방산통 같은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질환이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뒤에 있는 척추관이라든지 신경근관이 이제 좁아지면 나이가 드시면 이게 좁아지거든요. 좁아지게 되면 이제 허리 요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리 쪽에 복합적인 증상을 나타내는데 가다가 쉬었다 하는 것이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척추 분리증은 이제 척추의 뼈에 계속적인 충격이나 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가해지면서 서서히 이제 척추하고 뒤를 연결하는 좁은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에 이렇게 금이 가게 됩니다. 금이 가거나 끊어지거나 아니 이제 더 심해지면 전방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져 가지고요. 허리도 아프고 방산통도 생기고 또 파행적 걸음이라고 그래서 걸음 걷기가 어렵고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고 걷는 이런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병원에 오시는 그 환자분들은 어떤 허리 통증을 좀 호소를 하시나요? 이제 허리가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네. 부분이거든요. 허리 힘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데 허리는 말 그대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의 움직임, 몸도 지탱돼주고 또 허리의 움직임이라는 건 앞으로 숙이고 뒤로 제끼고 옆으로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허리가 한번 불편해지면 몇날 며칠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허리 한번 삐끗하면 꼼짝 놓고 맞아. 집에 있어야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고요. 네. 대개 보면 무리하게 되면 사나흘씩 허리를 못 쓰고 움직이지 못하는 형태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허리는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돌치거나 회전시키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통증 부위가 앞으로 숙일 때 더 아픈 경우가 있고요. 또 신경이 압박되는 부위에다가 뒤로 제낄 때 더 아픈 부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찌릿찌릿하게 아프고 또 땡겨서 그래서 조금 약간 쉬었다가 이렇게 또 좀 걸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지요. 참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이 뭐합니다만 제가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요즘 허리도 아파가지고 네. 굉장히 골골대는데 요걸 잡을 수 있는 또 스트레칭이 있다고 합니다. 김현서 연구원님 도와주세요. 저희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허리 스트레칭 자, 허리 배워볼게요. 스트레칭 한번 허리 배워보겠습니다. 허리 네.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허리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굳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저희 오늘 2가지 스트레칭 한번 네. 배워볼 거예요. 네. 일단 뒤쪽 의자에 앉아주시고요. 앉아서. 엉덩이 둔근 스트레칭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 정도로 편안하게 서주시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 눕혀서 올려줄 거예요. 네. 올려준 다리에 두 손에 체중을 꼭 실어주면서 눌러주시고요. 몸은 곧게 세워주셔서 골반을 앞으로 종이 접기 하듯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앞으로 숙여줄 거예요. 자, 이때 손도 눌러내시면 와. 엉덩이 쪽, 같이. 골반 쪽에 골반 자극이 쪽이랑 느껴지거든요. 땡겨요. 네. 여기가 엄청나게 땡기네요. 많이 숙이는 것보다는 골반을 세워준다는 느낌이 조금 더 중요해요. 네, 이렇게 시원하다. 눌러내기를 10초에서 가능하면 30초까지 진행을 해주시고요. 올라오실 때도 몸을 세워주시면서 반복해주시면서 앞으로 다시 숙여볼게요. 엉덩이 쪽에 자극 느껴주고 네. 한 번 하실 때마다 가능하면 30초씩 5회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자, 반대 다리도 진행을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저희 이제 바로 장요근 스트레칭도 한번 가볼 거예요. 장요근. 장요근은 허리랑 골반이랑 대퇴골을 연결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쉽게 단축이 될 수 있어서 한번 스트레칭 가보겠습니다. 네.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서. 무릎을 대고 앉으실 거기 때문에 쿠션을 한번 사용할게요. 네. 아, 쿠션이요? 두 분은 오른 무릎 쪽, 왼 무릎 쪽에다가 쿠션을 대주실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쿠션 이쪽에 무릎을 대주시면서 옆에 있는 의자를 손으로 터치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죠. 의자 짚고. 이렇게 짚고 좋아요. 여기에서 뒤쪽에 있는 오른쪽 엉덩이를 꽉 잡아주시면서 골반을 앞쪽으로 꾹 눌러내볼게요. 쭉. 이렇게. 그렇죠. 오, 시원해. 엉덩이를 주시면서 골반을 바닥에 눌러낸다는 느낌이 있으시면 여기 맞죠, 여기? 와, 시원해. 허벅지 앞쪽에 자극이 느껴지면 예. 조금 밀어내셔서 뒤에 있는 골반 뒤에 있는 앞쪽에 골반. 자극이 뒷다리. 느껴지죠. 뒷다리에 뒷다리가 뒷다리가 돼요. 네, 그쪽에 자극이 느껴지고요. 네, 한쪽 무릎을 대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의자를 잡고 하신다거나 벽을 짚고 해주셔서 이런 진행을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뒷다리에다가. 이제 그렇죠. 뒷다리도 와요. 그래서 뒷다리 쪽에 있는 손을 쭉 만세하듯이 뻗어내 볼까요? 뻗어내 주셔서 그렇죠. 그대로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시면서 몸을 스트레칭 쭉 해보실 거예요. 그러면 옆구리랑 골반 앞쪽에 조금 더 자극이 오실 오, 거고요. 시원해. 이 상태에서 10초에서 30초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 돌아왔다가 네. 똑같이 이 동작도 반복 5회 와, 진행을 이게 해주시면 진짜 되겠습니다.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요. 정면으로 돌아오시면서 장요근 스트레칭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우, 잘 배웠고요. 요걸로 이제 끝이 아닙니다. 또 네. 지압을 해야지 더 시원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 네. 옆으로 모셔서 허리 통증 잡는 지압도 한번 배워볼게요. 자, 허리 앉아 주실까요? 네. 약간 옆으로 돌아보시고요. 네. 허리는 배워야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있는 근육하고 앞에 있는 복부의 근육하고 척추뼈하고 이 균형을 잘 잡아줘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허리가 불편하면 우리가 손이 허리로 가잖아요. 네. 이게 아프고 이제 두들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정확한 부위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척추뼈 그러니까 허리뼈가 있는데 두 번째 허리뼈의 네, 양쪽 보이고요. 옆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 척추뼈, 허리뼈 두 번째가 어딘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몰라요. 그걸 어떻게 찾냐면 배꼽은 찾을 수 있죠. 네, 배꼽 여기. 예, 배꼽에서 또 뒤쪽으로 쭉 올라와 보세요. 아, 이렇게 그어서. 네, 쭉 가보면 거기가 배꼽인가요? 네. 네, 요 부위가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근육이 네. 볼록 튀어나온 요 손가락 네, 많이 좀 네. 요 부위예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뻐근하게 좀 느껴질 거예요. 오, 교수님! 그렇고 교수님! 살짝 뛰어보면 네, 오. 허리가 좀 편해질 거고요. 와. 그다음에 거기서 두 가지 이제 척추를 좀 내려가면 네. 이 허리뼈하고 그다음에 요 엉치뼈 있는 요 사이에 여기서 약간 옆으로 가면 이 골반뼈하고 이렇게 만나는 부위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대장수라고 그래요. 대장수?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여기는 꾹 누르면 좀 오, 너무 뻐근한 감이 시원하다. 생기고요.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제가 살짝 띄워볼게요. 네. 이렇게 띄고. 와, 자, 교수님 요거를 약속은 본인이 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먹을 약간 져보시고요. 주먹을 져서. 뒤쪽으로 가서 네.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아, 그 그렇죠. 부위를.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다음에 대장수 여기 있는 대장수 있는 쪽 이런 해주시고요. 식으로.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하시는 네. 분은 아까 쓰시던 그 테니스 공으로. 공 있잖아요. 공으로, 예. 누워갖고 이 허리뼈하고 엉치뼈 사이 여기다가 대고 몸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움직여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 뻐근한 느낌이 들면서 지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허리 근육도 아주 통증도 없애주고 근육이 뭉친 것도 풀어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지요. 네. 그렇군요. 어때요? 해보니까? 아, 근데 진짜 교수님 손은 약소용인 것 같아요. 어. 네. 이 지압을 알고 해야지 이게 또 그렇죠. 이상한 부분만 계속 두들기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네.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